오토마타 이론에서 Non-Deterministic Pushdown Automata, 줄여서 NPDA라고 쓸 수 있는데요. 이 NPDA로부터 Context Free Grammar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한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하여서 예시와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NPDA는 그 트랜지션이 이런 형태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형태, 둘 중에 하나의 형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트랜지션에 의해서 결과 그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 이제 QJ로 간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스택 탑에다가 새롭게 쌓을 스택 심볼이 없거나, 람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거나, 또는 두 개의 심볼을 쌓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형태만 존재하는 그런 트랜지션으로 NPDA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도 이런 트랜지션이 아닌 형태를 갖고 있는 NPDA는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아무것도 넣지 않는 람다에 해당이 되는 트랜지션이 있다면 걔네들은 첫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되니까 그대로 두면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이제 한 3개나 4개 그 이상으로 심볼을 많이 쌓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다면 걔네들은 그 2개씩으로 걔네들 디컴포즈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3개짜리였다. 그러면은 앞에 2개를 잘라서 이제 이렇게 2개짜리로 만들고 뒤에 있는 그 논터미널 심볼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새롭게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서 분해를 해서 2개짜리로 다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NPDA 모든 그 트랜지션들은 다 이런 폼으로 결국은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1개짜리는 어떻게 하냐? 스택탑에서 하나를 빼고 1개만 넣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럴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경우는 지금 이 예시에서 바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주어진 NPDA가 이런 트랜지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4개의 트랜지션이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하나만 보자면 Q0 스테이트 상에서 인풋 심볼 A를 소모를 해가지고 탑에 지금 스택 탑에는 G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Q0 스테이트로 이제 이런 변환이 일어나면서 스택 탑에는 A와 G를 다시 넣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NPDA라서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하나 이상의 여러 가지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괄호로 묶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때 그 Q0가 보시다시피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요거는 그 스택 탑에서 하나를 빼서 스택 탑에 2개를 넣는 거니까 요 유형에 해당이 돼요. 두 번째 거. 그래서 얘는 그대로 두면 되고, 요 놈은 또 람다로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유형이고, 요 놈도 이제 람다가 되니까 첫 번째 유형이에요. 문제가 되는 게 이 두 번째 녀석인 건데, 요 놈의 경우에는 새로운 스테이트 하나를 임의로 만들어요. 지금 여기서는 Q0, Q1, Q2까지 총 3개의 스테이트가 있는 NPDA인데 새로운 임의의 스테이트 Q3를 만들어내서 추가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Q0에서 A였을 때 Q0A였었는데 이 결과가 그렇게 안 하고 Q3의 람다로 바꿉니다. 이 Q3의 람다도 첫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되니까 괜찮죠. 다른 Q3라는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서 인풋 스트링을 소모하지 않고 그 스택 탑에 있는 그 내용 G를 소모해가지고 다시 AG를 넣도록, 결과적으로는 이 파란색으로 매겨진 요 2개로 원래의 한 개의 트랜지션이 요 파란색 2개로 분해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첫 번째 타입 혹은 두 번째 타입, 이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다 트랜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를 이제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유형, 그러니까 람다가 뒤에 붙는 거, 걔네들이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요 세 놈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의 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이 첫 번째 녀석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괄호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는 하나의 변수로 보십시오. 이게 하나의 그 논터미널 심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Q0, A, Q3라고 엮어진 요거를 통째로 하나의 논터미널 심볼로 인식을 해달라는 의미로 좀 괄호로 싸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Q0, Q3는 이제 요 놈을 이제 예로 들어 봤을 때 요게 이제 원래는 그 from state가 Q0이고 to state가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후의 state를 to state라고 부른다면 이 from state인 Q0에서 to state인 Q3로 변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Q0에서 Q3로 변하는 거다. 그때 스택 탑에는 A가 있는 거고 이놈을 소모한다 라는 의미로 왼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써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풋 스트링에 해당이 되는 A가 프로덕션 된다 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봤던 요 놈이랑 또 유사하게 Q0A, Q1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놈이죠. 그죠? Q0에서 Q1으로 바뀌는데 스택탑 A를 소모해가지고 인풋 심볼인 B를 프로덕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 놈도 비슷하게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Q1에서 Q2로 가는 거고 G를 소모해가지고 이제 람다를 만들어낸다. 아무런 인풋을 만들어내는 게 없는 거죠. 아무런 그 인풋 스트링 심볼을 만들어내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되는, 즉 스택 탑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 그런 룰들에 대해서는 각각 하나씩 프로덕션 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게 두 개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놈들에 대해서 그 그래마를 만들어낼 때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눈을 부릅뜨고 봐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여기서 이 첫 번째 녀석, 요 그 트랜지션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여기 위에 있는 4개의 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 트랜지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마가 이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4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쪽 4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시면 Q0, Z, Q0잖아요. 그러니까는 Q0에서 Z를 소모해서 Q0로 간다. 뭐 그런 의미로 일단 봐주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아까랑은 좀 달라요. 지금 보시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새를 잘 보시면 앞부분은 Q0인데 뒷부분이 Q0만 있는 게 아니라 Q1, Q2, Q3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트랜지션 룰 상에서는 Q0에서 Q1, Q2, Q3로 가는 그런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그런 트랜지션 룰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생성을 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이 첫 번째 거를 일단 보면은 Q0 스테이트에서 시작해서 스택 탑에 있는 Z를 소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finally 결국은 Q0 스테이트로 가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Q0에서 Z를 소모해서 여기도 Q0로 간다고는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뒤에 이제 스택 탑에다가 더 이제 추가로 이제 푸시하기로 되어 있는 A와 Z를 소모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마치 저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게 그 Q0에서 아까 그 람다가 뒤에 나오는 그 유형을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자, Q0에서 A를 소모해가지고 Q3로 간다고 했어요. 그게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서 결과적으로는 인풋 심볼 A를 생성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스택탑에다가 추가로 넣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스택탑에 존재하는 다른 변수가 더 이상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Q0에서 스택탑에 있는 A를 소모해가지고 Q3로 갔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택탑에 있던 A를 소모하고 추가로 A랑 G를 지금 넣었다면, 스택탑에 있는 요거는 이제 G를 소모해가지고 A랑 G를 넣은 것인데, 이렇게 되면 스택탑에 있었던 G를 소모해가지고 일단은 Q0로 가는 거는 맞지만, 또 그 다음에 스택탑에다가 결국은 AG를 다시 넣었기 때문에 얘네들에 의해서 추가적인 스테이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거친 용어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스택탑에 있었던 G를 소모해가지고 Q0가 Q0로 일단 왔기는 했지만, 이 스택탑에 있었던 G가 사라지면서 R을 깐 거예요. 아니면 뭐 똥을 싼 거죠. 그래서 스택탑에 AG라고 하는 놈을 추가로 남겨놓은 거예요. 얘의 뭐 후손 같은 개념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얘가 똥을 싸지른 거죠. AG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 G 자신은 소모가 되면서 Q0 스테이트로, 뭐 원래 Q0이긴 했지만 Q0 스테이트로 만들어 줬지만, 얘가 싸지른 똥이 아직 남아있어서 얘네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놈들이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이 Q0 스테이트를 어디로 변화시킬지 모르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A에 의해서도 스테이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Z에 의해서도 스테이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스테이트 변화가 최종적으로 다 마친 후, A랑 G까지 다 얘네들이 싸지는 똥까지 다 마친 후에 결과적으로는 Q0로 갈 것이다 라는 의미로 봐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from state가 Q0이기는 했지만 G가 싸지른 똥인 A랑 G까지 다 소모하고 나면은 Q0가 될 수도 있고 Q1이 될 수도 있고 Q2가 쓸 수도 있고 Q3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스테이트는 Q0부터 Q3까지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다 나열을 그래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이제 프로덕션 되는 이 결과물을 잘 보시면, 먼저 A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거니까 A가 일단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택에다가 박아 넣기로 했었던 이 변수 A랑 C 있잖아요. 요 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괄호가 이제 쌓여져 있는데, 이게 뭔 의미냐면, 원래 이제 그 Q0에서 G를 소모해가지고 Q0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G가 싸지른 첫 번째 똥인 A가 이 Q0를 다른 스테이트로 변화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여기서 써놓은 겁니다. Q0를 그대로 Q0로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G도, 두 번째 똥인 G도 이제 A가 결국은 Q0로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 Q0를 다시 그냥 원래의 Q0로 남기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G가 소모되면서 원래 Q0였는데 그 싸지른 똥인 A랑 G까지 다 마칠 때까지 Q0가 그대로 유지된 경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Q0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프로덕션이고요.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이제 여기 O와 기호죠. 두 번째 녀석을 이제 보면 이건 무슨 의미냐? A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수 A를 소모하면서 원래의 Q0에서 Q1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Q1을 또 G가 다시 Q1으로 Q0로 돌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Q0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쪽 왼쪽은 Q0에서 다시 결국은 Q0로 갔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A랑 G를 기준으로 봤을 때 A의 왼쪽은 Q0, 또 G의 오른쪽이 결국은 또 Q0로 간다. 고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Q0로 갔다가 다시 Q0로 돌아오거나, Q1으로 갔다가 다시 Q0로 돌아오거나, Q2로 갔다가 Q0로 돌아오거나, Q3로 갔다가 Q0로 돌아오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O와 기호를 통해서 다 나열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두 번째 것도 보시면 Q0에서 Z를 소모를 해가지고 일단은 Q0로 갈 거예요. 그쵸? 우리가 만든 원래의 그 트랜지션 룰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그 G가 없어지면서 싸지른 똥인 AG에 의해서 결국은 Q1으로 가는 경우를 의미해요. 따라서 이제 일단 A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싸지른 똥인 A랑 G에 의해서 결국은 Q1으로 갔다는 거죠. Q0에서 Q1으로 결국엔 갔다. 그러면 그때 중간 단계에서 뭔가 변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Q0에서 Q0로 그대로 있다가 Q1으로 간 거, 또는 Q0에서 Q1으로 일찌감치 변했다가 그대로 Q1으로 남겨 있었던 거, 또는 Q0에서 Q2로 갔다가 다시 Q1으로 내려온 거.
Q0에서 Q3로 갔다가 Q1으로 온 거. 이것을 다 나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두 개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밑에 있는 두 개는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결국은 이 finally 결국은 도달하게 되는 스테이트인 Q2나 Q3 부분이 뒷부분에 위치한 채로 가운데 부분만 계속 모든 경우를 다 나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본 이 4개의 줄은 첫 번째 이 트랜지션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였고요. 또 두 번째 녀석도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이 프로덕션 룰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이 룰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뭐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해도 뭐 상관이 없을 수는 있는데 사실 복잡하죠. 이대로 쓰기에는. 그래서 프로닝을 할 수 있어요. 필요 없는 것들을 찾아내서 없앨 수 있어요. 일단 여기 초록색으로 그 색깔이 매겨져 있는 녀석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를 이제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이 Q0, AQ0라고 하는 요 놈이 이제 예를 들어 Q0, GQ0가 있으면은 요 놈을 결국엔 이 오른쪽처럼 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Q0, AQ0라는 게 왼쪽에 있는 그런 룰이 존재해야 얘가 또 다시 프로덕션이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Q0, AQ0가 왼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그 터미널 심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유즐리스한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을 다 초록색으로 색깔을 매겨 놓은 겁니다. 결국은 초록색으로 색깔 매겨진 텀이 단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룰은 얘는 이제 쓸모 없어지는 거죠. 요 놈도 쓸모 없는 거고, 요 놈도 쓸모 없는 거고, 다 그렇게 쓸모 없는 놈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태반이 사라지죠. 그리고 여기 그 하늘색으로 매겨진 놈들이 또 있는데 이 놈들은 unreachable이라고 해서 결국은 스타트 심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달이 불가능한 놈들을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일단 스타트 베리어블이 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진 이 모든 이 프로덕션 룰들 중에서 이 Q0, Z, Q2라고 되어 있는 놈이 스타트 베리어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원래의 스택 그 베리어블에 해당이 되는 기호가 가운데 들어가 있고 왼쪽은 from state, 오른쪽은 to state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원래의 NPDA에서 이 Q2 state가 final state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Q0 state가 initial state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initial state에서 final state로 가는 게 결국은 그 accept를 하는 주어진 state를 accept하는 그런 경우인 거잖아요. 그래서 Q0에서 variable을 소모해가지고 Q2로 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variable이 start variable이 됩니다. 자, 그럼 이 start variable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아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useless 놈들을 다 지우고 봤을 때 이 start variable로 시작해가지고 프로덕션이 이루어지면서 이 요놈들이 과연 도달이 가능한가를 체크해 보면요, 도달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러므로 얘네들은 또 useless인 거죠. 그런 이유로. 그래서 이 왼쪽에 얘가 등장하는 놈들은 어차피 있어봤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통째로 여기가 통째로 이제 날아갑니다. 다 필요 없는 놈들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다 필요 없는 놈들이 되는 거고 이 마지막에 또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놈들도 쓸모가 없는 놈들로 판별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유즐리스로 되어 있는 놈들을 싹 걷어내고 봤을 때 나머지는 요 끝에 있는 거 예를 들어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율로 가는 이 룰을 잘 보시면 Q3, GQ0에서 자기 자신이 다시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자기 자신에서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또 빠져가지고 결국은 터미널 심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룰들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여기로 한번 얘가 나오게 되는 경우는 얘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터미널 심볼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로는 결국엔 못 가는 놈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accept하는 스트링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센텐션 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언정 센텐스는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유즐리스한 놈들이에요. 통으로 이것도 다 쓸모가 없습니다. 보라색들도. 그렇게 다 걷어내고 나면 남는 것들을 노란색 음영으로 제가 칠해놨어요. 그래서 이 스타트 베리어블로부터 가는 요거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서는 여기에서 요거로 가는 거 총 3개가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에 아까 일찌감치 만들어놨던 3개의 룰과 합쳐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얻어진 그래마를 사용을 해가지고 데리베이션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스트링 AAB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때 MPDA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accept를 했어요. AAB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이 AAB를 이제 생성하는 것을 이 그래마를 사용해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tart variable이 요놈이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몇 번째 룰을 지금 썼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A가 만들어지고 Q0, A, Q3 요거죠. 요거를 쓴 거예요. 요거를 써가지고 이제 데리베이션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앞부분에 있는 Q0, A, Q3를 사용을 해가지고 다시 A로 갔다. 요거를 사용한 거죠. 요거를 써가지고 두 번째 A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뒤에 있는 놈을 이제 또 데리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Q3Z, Q2라는 거는 여기 있죠. 얘가 갖고 있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Q0A, Q1, 그 다음에 Q1Z, Q2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앞에 놈은 B를 만들어낼 수 있는 놈이에요. 요거에 의해서 B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Q1Z, Q2 요거는 람다로 갈 수 있는 놈이죠. 그래서 람다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AAB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